안녕하세요. 한가회담의 한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오늘 할 영상 속 이야기를 설명을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지난 영상의 부품들을 그 중에서 이제 메인보드를 개봉해 놓은 상태에서 CPU나 메모리 카드, 그래픽 카드, 파워 서플라이를 개봉하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씩 해보면서 해당 부품들을 하나하나 장착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된다면 롬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는 작업이 문제없이 완료가 되겠죠. 그것으로써 제가 구매한 부품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확인되어야 제가 이 부품들을 가지고 커스텀 순행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를 준비합니다. 메인보드를 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메인보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실 때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시리얼 번호 같은 게 있죠. 지금 제가 구매한 ST컴의 메인보드 시리얼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파워 단자 들어가는 곳에 파워 24핀 소켓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옆면에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바이오스 버전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보면 메모리 슬롯 옆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 중에 끝에 있는 숫자 4개를 보시면 제 거는 28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버전이 2802 버전이라는 겁니다.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처음 조립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인보드라는 것은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판을 이야기합니다. CPU와 각종 기억장치, 그리고 그래픽카드,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주고받는 신호들을 중간에서 제어해서 연계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메인 PCB 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에는 그것을 관장하는 메인 칩이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이 메인보드의 메인 칩은 X570이라는 칩입니다. 그래서 X570 보드라고 하고, 해당 칩은 이 하얀 부분에 있는 방열판 밑에 들어있는데요. 참고로 예전에는 아주 먼 예전 말고요, 근대 예전, 그때는 여기에 펜이 달리지 않고 방열판만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칩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15년, 20년 전에 그때는 칩에 펜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메인 칩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브 칩까지 같이 있어서요, 칩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어서 노스 브릿지, 아래쪽에 있어서 사우스 브릿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칩이 2개로 역할을 나눠서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인 칩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칩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런 메인보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처리한 칩 이외에도 사운드를 처리하는 사운드 칩과 또 랜, 각종 IO 포트들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해당 CPU를 장착할 수 있는 CPU 소켓과, 그리고 주기억 장치죠. 램이 달릴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죠. 우리 램이 달릴 수 있는 램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램 소켓을 뱅크라고도 하는데 4뱅크짜리 이런 슬롯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전송할 수 있는 SATA 포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 쓸 수 있는 PCIe 슬롯이 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CPU들과 또 라이젠 3000번대 시리즈의 CPU들은 PCIe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고성능 처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인보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메인 기판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곳에 전원을 보내기 때문에 발열도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가 따로 있는데요. 보통 전원부는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 플러스 2페이지에서 11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리얼 페이지 또 뭐 듀얼, 트리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리얼 페이지가 가장 좋죠. 하여튼 그렇게 초크 같은 형태로 이렇게 네모나게 전력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런 방열판을 요새 또 부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성능 PC가 아닐 때는 이렇게 방열판이 부착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출시되는 멀티코어 프로세서들이 이제 전력을 많이 먹고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전원부에도 방열판을 붙여줍니다. 이런 방열판은 서멀 패드라고 하는 일종의 두터운 양면 테이프 같은 것에 그 위에 부착을 해서 열전도를 높게 하고 메인보드 기판에 관통형 나사로 히트싱크를 이제 고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CPU 소켓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AMD의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AM4 기준에 맞는 소켓을 장착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소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소켓들은 좀 그래픽카드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서 슬롯이 스틸 재질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PCI 슬롯이 3개가 큰 게 있고요. 이제 작은 슬롯이 또 3개가 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이 소켓은 싱글로 작동할 때는 16배속 3000번대 시리즈와 5000번대 시리즈 CPU를 장착했을 경우 1번 첫 번째 PCI 익스프레스 소켓은 16배속을 지원합니다. 4.0에 16배속 그 다음에 두 개를 장착했을 때는 8배속으로 나뉘게 되고요. 3.0의 같은 경우 3.0 16배속과 두 개를 장착하면 3.0의 8배속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장착하시는 분들은 8배속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드는요, 아수스의 프라임 X570 프로 제품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무엇이냐면 우선 오늘 PC를 조립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PC를 조립하기 전에 저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이 바이오스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최근 바이오스로 버전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바로 전 단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5000번대 제품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확실히 하는지도 확인도 해볼 겸 CPU와 메모리만 장착한 채로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서 CMOS 설정을 할 수 있는 CMOS 상태로 들어가서 버전 테스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버전 업데이트까지 한번 해보는 걸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메인보드를 개봉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메인보드에는 장착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CPU를 장착하겠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장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서 전원을 켜서 작동하는지 기본적으로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아직 제가 케이스를 구매하지 않아서 별도의 스피커가 들어있지 않았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화면에 보이게 될 거고요. 지금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 이 앞쪽에는 이제 27인치 모니터를 제가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 밑에 키보드와 마우스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인보드를 준비하면 되고요. 메인보드를 살짝 채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메인보드는 같이 포장된 이 비늘이 있습니다. 이 비늘 같은 경우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그런 코팅이 되어 있는 비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이 위에서 조립을 하는 편입니다. 기본 조립이죠. CPU와 메모리를 그리고 또 NVMe M.2 슬롯에 장착을 할 때는 여기서 주로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속이 있죠. 자,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CPU와 램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CPU는 AMD의 Ryzen 9 5900X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멀티팩 제품으로 이제 쿨러가 별도로 없어요. 쿨러가 없고 기본적으로 쿨러도 안 붙어 있는 뿐더러 정품팩하고는 좀 이 포장된 케이스가 다르죠. 아무래도 정품이 더 멋있게 생겼고 대신 간소한 포장으로 이 제품은 가격을 좀 더 단돈 1, 2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품이기 때문에 역시 정품이기 때문에 AS를 3년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이시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그럼 우선적으로 CPU를 개봉을 해볼게요. CPU는 위쪽에 라벨 쪽에서 칼로 따주시고요. 네, 저도 이 제품은 처음 열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깡만 크지 실질적으로는 다 공입니다. 여기 뭐 폼 하나 들어있고요. 빈깍이에요.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CPU가 들어있죠. CPU를 열어보기 전에 보면 이렇게 CPU가 포장이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옛날에 인텔 제품처럼 옛날에 제가 인텔 478 옛날 펜티엄 썼죠. 펜티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인텔 같은 경우. 그래서 핀이 휘거나 부러져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텔 같은 경우는 핀이 없고 소켓에 핀이 달려있죠. 그리고 지금 AMD는 옛날 인텔 마이크처럼 핀으로 되어 있고 소켓이 이제 스프링처럼 되는 이러한 접점이 또 되어 있고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동이 잦은 CPU의 경우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휘거나 또 떨어뜨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핀이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가능하면 개봉을 하면 바로 메인보드에 잘 장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PU를 준비했고요. 자, 그럼 메인보드에 CPU를 우선 장착을 하겠습니다. 꺼냈으니까 빠르게 장착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준비된 곳에서 CPU를 잘 쳐다보면 CPU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모서리 잘 보이시면 이쪽에 화살표 같은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표 방향이 AMD 같은 경우는 이쪽 레버를 메인보드에서 CPU 레버를 살짝 들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쪽 모서리 부분이 바로 그 화살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표시가 요 윗번에 있고요. 이걸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들었으면 레버가 이 손가락 사이로 나오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보이시죠? 레버가 손가락 사이로 나오게 보이시죠? 검지와 엄지 사이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잘 올려져 있으면 손으로 살짝 흔들어 보세요. 잘 들어갔다 하면 볼록 튀어나오는 데가 없고 수평이 딱 맞아서 까딱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레버를 내릴 건데요. 손가락으로 살짝 CPU 표면을 살짝 눌러주고요. 레버를 살짝 내려서 아래쪽 레버에 걸어줍니다. 자, CPU가 고르게 장착이 됐고요. 떠있는 곳이 보이지 않죠. 이걸 탈착을 할 때도 살짝 레버를 올려서 레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끼면 딸깍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넣을 때는 잘 눌러주시고 하면 되고, 뺄 때는 이렇게 들어서 빼면 됩니다. 장착은 다시 잘 모서리 맞게 넣으시면 되고요. 손으로 모서리 부분을 잘 잡으시고 레버를 내려서 걸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CPU는 장착을 하면 됩니다. 자, CPU는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 가능하면 이제 CPU를 꺼낼 일은 없고요. 케이스 깍은 혹시 나중에 CPU를
교환할 때를 대비해서 잘 넣어서 잘 보관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보통 시금치 램이라고 해서 이제 파란색, 녹색이죠. 녹색의 이제 삼성 램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열에 좀 도움이 되도록 방열판을 부착하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고 클럭도 좀 더 높은 데다가 LED까지 지원하는 제품이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튜닝 램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메모리는 미국 제품입니다. 미국의 OCPC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좀 저렴하고 가성비가 있는 메모리로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의 클럭 속도는 3600을 지원하는 3600까지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물론 오버클릭을 해서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보증 자체가 3600 이상이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올리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확인이 된 속도로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화이트 컬러를 구매했어요. 메인보드가 블랙에 화이트 컬러가 들어가 있죠. 블랙에 화이트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 역시 전 화이트 컬러를 했는데요. 사실 화이트라고 하지만 살짝 아이보리색에 가까운 제품 같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성능 램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16GB 2개, 32GB 램을 구매했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고성능은 아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열판이 붙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시금치 램을 구매해서 방열판을 장착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 램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LED까지 들어있어서 약간의 익스테리어 효과가 좀 있어서 이걸 구매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방열판과 써멀 패드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린 장착을 하겠죠. 꺼내면 무조건 장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램이 두 개가 있죠. 램이 두 개의 슬롯마다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라벨은 AS 받을 때 관련 정보가 이제 기술을 대고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곳에 AS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면 정품 라벨이 있죠. 정품 라벨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케이스나 깍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이렇게 떼어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면 됩니다. 기본 라벨 위쪽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다가 칼에 좀 홀로그램이 살짝 붙었네요. 네, 이렇게 스티커를 메인보드에 보면 메모리 뱅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별표가 표시된 부분에 이제 두 개를 장착하면 듀얼 채널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뱅크를 열어주고요. 슬롯을 맞게 놓고, 그러면 딸깍 소리와 함께 살살 달래듯이 균형을 맞춰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램 슬롯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램 슬롯에 장착이 잘못되거나 접촉이 살짝 불량하면 컴퓨터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부팅을 했다가 꺼졌다가 막 재부팅도 하고 막, 그래서 이 램 슬롯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서 램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역시 램도 쓰다가 이상이 생기면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버리지 않고 잘 모아놨다가 차후에 AS를 받을 때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케이스에 넣어서 이중 포장해서 서비스를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 PC는 항상
제품에 대한 불량 또는 AS에 대한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구매했다고 해서 제품의 케이스나 깍을 버리기보다는 일정 시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AS에 보낼 때 생각하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는 잘 보관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제품에 대한 기본 조립이 됐어요. 요새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야 됩니다. 제가 구매한 그래픽 카드는 EM텍에서 나온 지포스 RTX 3070 OC 제품이죠. 이름은 블랙몬스터. 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그래픽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어쩌다 보니 가성비가 안 맞아서 비싼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야, 작은 거는 여기 보면 장패드입니다. 장패드. 우선 요건 관련이 없기에 빼놓고요. 자, 이제 진짜 이게 박스가 되겠죠. 보면 제품에 시리얼 번호도 이제 적혀져 있고요. 본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깍은 튼튼하게 케이스는 잘 되어 있고요. 뭐 구성품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래픽 카드, 이게 최고의 구성품이죠. 자, 나머지 있는 건 여기 보면 케이블 하나는 RGB LED 케이블이고요. 이것은 이제 6x6 핀 2개 들어있는 거죠. 요거 4핀에서 6핀으로 바꿔주는 거 케이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꺼내보면 바닥에 사용자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없고요. 저는 이제 개봉을 해서 잘 동작이 되는지만 우선 중요한 부품 3개죠. 4개죠.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우선 테스트 할 거고요. 구매를 했으니까 테스트를 해야겠죠. 네, 필요 없다 해도 이런 매뉴얼은 뭐 대충이라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분들은 자신감 있게 매뉴얼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뉴얼만 잘 읽으셔도 문제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제품은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호환 가진 메인보드가 필요하며 보조 전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역시 정전기 방지 비닐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뜯었습니다. 이젠 중고된 거예요. 뜯는 순간 쓰던 안 쓰던 중고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큽니다. 아직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슬롯이 보여요. 슬롯에 우선 제가 케이스에 조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보드 끝부분 쪽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자, PCI 익스프레스 슬롯 여기 보이죠? 16배속 슬롯에 위치가 같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맞추고요. 흔들어서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럼 딸깍 소리와 함께 장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장착이 된 겁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점이 있네요. 여기 보면 거의 백판 슬롯 3개 정도를 잡아먹는 크기인데요. 여기 보면 메인보드의 메인 칩 쿨러 부분을 가립니다.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공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임시적으로 부팅만 해볼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꽂아 놓고요.
다음 부품이 있죠.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저는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샀고요. 뭐 외국 제품들을 살까도 했는데 뭐 최근 몇 년 마이크로닉스 제품이 큰 문제 없이 잘 뭐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산 제품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품 초기 불량이 있었습니다. 초기 불량이 있어서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팬이 풀로 도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요. 니콜 제품이 되었어요. 근데 문의한 결과 문제점을 처리한 제품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저는 구매해봤습니다. 니콜 나온다 하면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인식이.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자, 구성품 볼게요. 케이블도 오지게 많네요. 이게 모듈러 제품이에요. 보통 파워 서플라이가 있으면 일반적인 제품들, 물론 모듈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파워 서플라이 전선이 이렇게 웅성이로 나와 있었잖아요. 매달려서. 근데 모듈러 제품들이 인기가 타면서 이렇게 케이블과 제품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뭐 출시된 지 오래됐고요. 여기 역시 보면 제가 구한 제품이 클래식2 골드 풀 모듈러라는 제품이에요. 850W 제품이고요. 850W니까 적어도 80% 하면 88에 64, 그러니까 대충 뭐 80% 따져도 650W 이상은 쓴다는 거예요. 650W는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않고 써도 될 용량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파워가 뭐 850W, 1000W라고 해서 얘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1000W짜리 사면 뭐 전기 용량을 많이 먹어서 전기세 많이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850 써있으면 전격 850이면 80% 플러스 제품이면 대충 88에 64, 그러니까 640W 이상의 전격을 지원하고요. 보증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다 썼을 때 전격으로 그 정도를 보증한다. 그리고 피크로 850 정도까지 올라올 때도 커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먹고 덜 쓰면 덜 먹어요. 물론 이제 그래픽카드 이런 거 꽂으면 전기 많이 먹겠죠. 전기 많이 먹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좋은 얘기 쭉 썼습니다. 팬의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온도가 낮으면 팬이 정지한다. 자동으로. 그런 게 있고요. 스위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풀 모듈러다. 그리고 보호회로 갖췄다. DC2 DC 컨버터 성능이 우수하다. 필터 가졌고 뭐 일본체 캐패시터 가졌다. 그리고 뭐 전체 평평한 형태로 케이블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뜯지 말라 그런 얘기고요. 제품 구매 후 90일 이내에 왕복 택배비는 제조 판매사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90일 초과하면 50대 50 반반의 택배비를 지불한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 이 제품이 초기 불량 확인 여부가 적혀져 있는데요. 컴퓨터 연결하기 전에 24핀 케이블에서 초기 연결하기 전에 24핀 케이블에서 여기 보시면 커넥터 단자가 위로 올라가는 커넥터 잠금 장치가 위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윗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16번, 17번 핀이라고 합니다. 그 핀을 금속으로 구리선 같은 걸로 쇼트 시키면 팬 또는 LED가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 컴퓨터 할 때도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팬이 잘 도는지 뭐 이런 거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팬리스 모드가 포함된 제품이기 때문에 작동을 시켰을 때 팬이 동작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별도로 케이스에서 냉각팬 등이 파워에 연결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팬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연결해서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얘가 돌지 않아야 정상이랍니다. 팬이. 어쨌든 그래서
파워 케이블입니다. 파워 케이블 전선에 보면 여기 용량이 써 있을 거예요. 0.75 스퀘어라고 써있네요. 선이 좀 얇아 보이는데. 자, 그리고 포함된 선들을 보겠습니다. 길이 6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풀러도 확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메인보드 24핀, 이게 길이 60cm 600mm, 그리고 CPU 4핀 PCI, 예 맞아요, 그래픽카드 같은데 쓰는 거 PCI 들어간 거, SATA 하고 플로피 PCI, PCI가 맞네요. 우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빼서 여기 보시면 선이 이렇게 길죠. 긴 것 중에 쳐다보고 글씨를 잘 보면 메인보드 써 있습니다. 메인보드 케이블이 평평한 케이블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장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싸기만 해요.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한 건 순전히 가격 대비 와트수가 저렴해서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는데 장착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메인보드, 자 이렇게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이쪽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게 장착을 하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CPU. 이 모듈러 제품의 장점은 나중에 파워를 쓰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파워를 탈착하기가 쉬워요. 케이블은 분리하지 않고 파워만 띄면 됩니다. 케이블이 2개 들어있어요. CPU 케이블이 2개 들어있습니다. 이 2개로 갈라지는 쪽이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쪽이겠죠. 참고로 CPU 4핀만, 요 4핀 하나만 꽂으면 안됩니다. 8핀 꽂아야 됩니다. 선정지가 이것도 역시 별로 깔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저분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길기도 하고요. 튜닝 하신 분들은 좀 낫겠죠, 길이. 4핀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걸 넣어서 전력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4핀을 누가 하나만 꽂으면 되겠죠. 우선 저는 8핀으로 해결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에 연결할 건데, 파워 서플라이에 들어있는 이 케이블을 써서 사용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뜯지 않아도. 단지에도 PCI 케이블이 3개가 되어 있네요. 우선 그래픽카드를 2개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는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원을 연결하실 때 여기 보면 메인보드 여기에 보면 단자가 8핀짜리가 2개 되어 있잖아요. 8핀 2개를 케이블 2개로 따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흐르는 전력은 내내 한 선인데 두 곳에서 끌어가니까 전선에 부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꽂으시면 안 되고, 이거 하나를 꽂고 나머지 하나 케이블을 연결해서 꽂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저도 케이블을 하나 더 꽂아 볼게요. 이 정도면 조립이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케이블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메인보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전선이 이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너무 길고 너저분하니까 배기 싫네요. 자, 여기 보면 메인보드 전원 단자가 있죠. 이렇게 손으로 밑에 살짝 받쳐주고 딱딱뜨하게 꽂았습니다.
임시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CPU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CPU는 위쪽에 보면 이렇게 가서 8핀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핀 단자에 꽂아졌고요. 4핀이 더 남아 있습니다. 4핀을 더 끼고 싶으면 CPU 케이블로 여기 있죠? CPU 케이블로 4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전력이 부족할 것 같다. 저 같은 5900X야. 만약에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4핀을 연결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4핀을. 굳이 4핀까지 없어도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자, 4핀 전원도 놓고 싶다. 그러면 넣을 수 있습니다. 단지 꼭 주의하셔야 될 건 8핀을 안 꽂고 4핀만 꽂으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8핀을 먼저 꽂고 4핀 꽂고 싶으면 꽂고, 아니면 4핀 안 꽂아도 이상 없이 작동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PCI 있죠? 이게 8핀이에요. 그래픽에서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6핀짜리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픽 카드 전력을 엄청 먹기 때문에요. 얘도 한 270W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만. 이 플랫 케이블이라는 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8핀 더블로 오면 케이블이 플랫이어도 더블로 애초에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평하게 그냥 평평하게 와서 여기서 찝어서 더블로 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기 싫게 되죠. 네, 전원이 잘 연결이 된 걸 보고요. 파워 스플라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참고로 CPU 팬은 3900X 팬이 있어서 임시로 이걸 사용하려 합니다. 원래는 팬을 먼저 달아야겠죠?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팬을 부품으로 치질 않았네요. 응? 식사하셔야죠. 엄마가 식사하러 오시래요. 알았어요. 네. 저도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CPU까지 장착이 됐습니다. CPU 쿨러까지. 단순히 테스트 할 거기 때문에 선 정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편하게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 HDMI 케이블을 모니터에 장착을 할 겁니다. 그래픽카드가 살짝 움직이는 관계로 HDMI 케이블 커브를 살짝 받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픽카드는 HDMI 단자는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3개는 DP, 디스플레이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선에 코드를 꽂고요. 이러면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준비는 다 됐고요. 네, 장착이 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나 전선은 연결되어 있고요. CPU와 CPU 팬, 그래픽 카드, 또 이쪽에 보면 메모리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케이스에 장착한 게 아니라 그냥 누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메인보드 박스 위에다가 대충 조립을 한 거고요. 참고로 저장 장치,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죠. C 드라이브가 되는 보조 기억 장치는 연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SSD나 NVMe,
M.2 슬롯에 장착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선은 CPU 펜과 그래픽카드의 전원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참, 안 꽂은 게 많네요. 키보드도 안 꽂았고, 마우스도 안 꽂았고, 네, 지금 메인보드에서 램에 불이 들어왔죠. 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전원을 끄고 램 슬롯을 다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케이블 빼고요. 슬롯 하나에 메모리를 빼고 하나만 낀 상태로 작동을 시켰거든요. 지금 부팅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메모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슬롯을 하나를 제거하고 메모리를 안 되는 것으로 바꿔서 껴보고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에서 메모리 슬롯에서 하나의 메모리를 인식하지 않아서 메모리를 바꿔 껴가면서 되는 슬롯에서 확인한 결과 메모리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리를 장착해서 부팅을 시켰더니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고요. 지금 메모리의 용량을 보면 32기가 메모리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DDR4에 2133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요. 바이오스 버전은 280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대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팅할 때 바이오스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장착했고요. 네, 여기 밑에 보면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고급 모드죠.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지금 바이오스 정보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2802 2020년 10월 22일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시리얼상 제조번호 연월일이 2020년 11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온 바이오스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이후의 업데이트로 바꿔보려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5900X CPU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팅이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그 다음 버전 CPU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훑어보면 여기 부팅이라고 쓴 데 있고요. 그 다음에 툴이 있습니다. 툴에 보면 ASUS EZ Flash 3 Utility, 네, 여기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해당 파일이 있죠. PX Pro X죠. 570 프로 CAP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파일을 읽겠습니까? 라고 하면 Yes를 눌러볼게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버전이 3001 버전입니다. 2020년 12월 4일 현재 기준으로 베타 버전이 아닌
정식 버전으로는 최종적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예스 눌러보겠습니다. 네, 진행되는 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 전원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 집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바이오스 초기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바이오스를 여기서 초기화할 수 없기 때문에 AS 센터로 보내서 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엔 컴퓨터들이 전부 부속 전체가 이렇게 LED로 장식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금액이 있는 제품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RGB LED로 됐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건들지 않으면 스스로 재부팅을 합니다. 이상 없이 부팅이 돼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뭐라고 글씨가 떴죠? 네, 셧다운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나오는 문구나 또 이상 증상이 있을 만한 부속을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반품 테스트를 해 나갑니다. 좀 전에도 메모리 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서 부팅이 안 됐죠. 하지만 메모리가 이상이 없는지 알기 위해서 메모리 슬롯에서 제거를 해서 하나씩 단품 검사를 했더니 메모리 자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슬롯이 문제였던 거죠. 슬롯에 접점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착을 해서 했더니 부팅이 됐습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식적으로 케이스에 조립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메인보드 박스에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메인보드 판이 살짝 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볼트가 체결되면 메인보드가 판판이 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휘어 있죠. 그렇게 슬롯에서도 장착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네, 지금 확인하는 건 바이오스 버전이 3001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원하는 버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제 차후에 분해를 해서 필요할 때 컴퓨터를 조립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매한 주요 부품 중에 메인보드와 CPU 그리고 그래픽카드, 메모리까지 모두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잘 분해해서 보관했다가 조립할 날짜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고 나면 그 물건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조립을 해야 될 일정이 좀 뒤쪽에 있다면 그 일정을 기다리더라도 이렇게 부속을 테스트해서 내가 구매한 제품이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부속 이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구입처나 아니면 AS 센터를 이용해서 빨리 교환받는 게 좋기 때문이죠. 자, 지금은 아무 이상 없고 파워도 조용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제가 구매한 부품은 대부분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다음번 조립 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 조립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상세히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